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6호 제15면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오는 6월 18까지 접수. 독서 확대기 점자워치 특수마우스 등 116종 보급.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신청을 오는 6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장애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독서 확대기, 점자워치, 특수마우스 등 시각장애인용 60종,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 24종, 청각 언어 장애인용 32종 등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기가 구성돼 있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희망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www.4u.5.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하남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급 대상자는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6일 선정된다. 선정되면 일반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가만전화기 1588-2670 또는 하남시 정보통신담당관,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790-57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하남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된다. 이번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도예교실, 정리수납 자격증과정, 성인 장애인을 위한 ITQ 자격증반, 헬로우 영어교실로 구성하여 여가생활 및 취업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성취감을 증진시키고자 이천 도자기 공방과 파주 영어마을을 방문하여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해보고 전문가의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외부 체험도 계획하였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하남시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지원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기쁘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은 하남시 거주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henemrehab.or.kr 및 평생교육지원팀 070-8859-555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평택시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66개월 미만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영양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 문제를 해소,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개선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상자들에게 매달 새로운 주제의 영양교육을 온라인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위험 요인 및 영양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도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0년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전후 실시하는 참여 대상자의 영양평가 결과 14% 향상되었고 참여 만족도도 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으신 임산부 등 대상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송탄보건소 지역번호 031-8024-7244 평택보건소 지역번호 031-8024-4353 안중보건지소 지역번호 031-8024-863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가족을 위한 네이버 밴드 활용한 비대면 자조모임 진행. 평택시 시장 정장선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등록 치매어르신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진행했다고 밝혔다. 치매어르신 가족들을 위한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중단된 가족 모임 및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치매어르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조 모임은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송탄 치매안심센터 모바일 앱,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치매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 앱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 전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해 각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월 자조 모임은 중앙치매센터 추천도서 치매가족을 위한 가이드 책, 헤아림을 치매어르신 가족의 자택에 배송한 후 개인별 독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독서가 완료되면 보호자들은 치매가족 자조모임 앱을 통해 독서 소감 및 생각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치매 돌봄 기술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송탄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부담 및 심리적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치매가족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 화성시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특교 10억 원 확정. 송 의원, 장애인 체육시설, 농어촌 지역 주민 복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화성시 갑, 은 지난 3일 경기도로부터 화성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된 사업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원, 송산 다목적 체육관 건립 5억 원, 총 2개 사업으로 2021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을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배분받았다.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도일이 산 32번지 1원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조성, 연면적 2,900m, 지상 2층, 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까지 총 사업비는 113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는 설계를 공모 중이며 올해 11월부터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최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관련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송옥주 의원이 화성시와 당정 협의를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한 끝에 지난 12월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이 승인된 상태이다. 송산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화성시 송산면 3졸리 1286번지 1원의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 연면적 1372m, 지상 2층, 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까지 총 사업비는 50억 200만 원 규모이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성시 서부지역에는 거점형 체육관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번 사업으로 체육시설 수요 충족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주민복지시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여가 활동의 수요 증가로 화성 내 실내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이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특교 확정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오진택, 김인순 두 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체육시설, 농어촌 지역 주민복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 열어 노인돌봄 서비스 욕구 파악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목표. 올 12월까지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이 연구 수행. 화성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이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이 맡아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현황 노인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른 권역별 욕구 실태조사 권역별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제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미성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누구든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도근 신미숙 화성시 의원, 이미성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관장, 관계부서 등 총 19명이 참석해 과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확대 시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7월부터 화성시 관내 이동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 지원. 8일부터 온라인 신청, 6월 14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화성시는 만7 물결표 쌓인 18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통 혜택을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은 만7 물결표 쌓인 18세 이하 대상자와 동일하게 화성시 관내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 및 하차가 이루어진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화성시는 7월 1일부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교통비 정산 및 검증을 통해 다음 달 25일 무상교통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무상교통 대상자는 농협에서 발급 가능한 지패스 카드를 이용하게 되며 기존 지패스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https://savebus.ct.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6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며 6월 21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확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 구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다며 화성형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인 무상교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